이걸로? 우와. 이걸로? 우와. 보지는 못하거든요.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네. 가방을 이거 갖고. 행복 열린. 오늘 저기다 안 맞췄는데 노트북 같은 거랑 안 맞췄는데. 예, 이거 필요없어요. 여기 앞에. 앞에 앉아야지 보이는. 이전내용 문장 왜? 이전내용이라고. 이거랑 지금 저 노트북이랑 연계시킨 거예요? 저거랑? 아니요. 이거만, 그냥. 저거는 그냥 다른 거. 이건 그냥 지금 인터넷상에서. 네. 지금 949에 947 하나?
아, 예, 이상훈입니다. 예, 오늘 오시는 건 아니죠? 아, 그렇죠. 예. 아니, 그저 참석 예약이 돼 있길래, 예, 예. 그래서 뭐, 빨간 온라인으로는 뭐, 그, 의견을 주셔도 되니까, 예, 예, 예. 뭐, 하여간 시간이 되시면 들어오시고요. 나중에라도 혹시 시간 되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일요일 날이요? 예. 뭐, 일요일 날 얘기하셔도 되는데, 별도로 진행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뭘 잘못 눌렀다고 그러지. 지금, 밴드엔 들어오셨죠? 저요? 네. 네. 한번 보셨나요? 내용? 밴드의 무슨 내용이요? 아, 무슨 내용 모르시는구나. 네, 그래서 예. 밴드가 그 내용이 있으면 네. 저 공지사항으로 아니면 안 네. 떠 있어가지고 예, 예. 그냥 가입했습니다까지만 봤어. 아, 그러시구나. 네. 가입 뭐 초청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처음에 시작이, 뭐 바로 해도 되겠죠? 네. 제가 음료수나 이런 거 준비 못했는데. 아유,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저희가 뭐죠? 온라인 퍼실리테이션을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했었는데 온라인 퍼실리테이션이죠? 그 주제는 동일하게 이제 수료 후에 뭐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까 그 얘기를 좀 잠깐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나온 결론은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희 보통 이제 하듯이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정보방의 사례를 공유하자. 그다음에 이제 한 달 이것도 되나 봐요. 터치가. 좋죠. 이게 이것도 이용하시면 좋아요. 좋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그 한 달 후 두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모임을 하자. 약간 좀 멀리 잡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경험을 실제로 해보자. 참관하고 피드백 주고받고 우리 참관하고 실제 다른데 하면은 가서 도와주고 뭐 이런. 그 다음에 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유영민 선생님이라고 지금 이제 보시코리아 거기에서 이제 기획 쪽에 부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공모전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본 것만 해도 독고는 지원하고 차트자거든요. 만화근절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거를 참가해서 실행을 하면 어떨까 같이 요 얘기가 나왔고 뭐 기타 이제 서로 도와서 실행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가장 이제 많은 의견을 받은 거는 정보방의 사례를 공유하자 이거 있고 그거는 이제 네이버 밴드라고 소개를 했더니 이제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뭐 충분하겠다. 다만 이제 약간 좀 난을 뭐 이를테면은 무슨 사례 공유하는 방, 뭐 어떤 기회 공유하는 방, 뭐 이렇게 조금 나눠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나눌 수가 없어갖고 그냥 이제 대충 뭐 이것저것 섞어서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그게 나눌 수가 있나? 밴드에서? 그래서 뭐 하여간 나눠서 쓰자는 안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유영민 선생님이 똑같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나눠서 하자는 얘기가 좀 나와서 제가 이제 그 요약을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첫 번째 사례는 뭐 그냥 있는 거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것 같아서 뭐 그렇게 부담은 안 느끼는데 이제 그 공모전 얘기가 나왔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금 저거 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제 사회보건 그 멘토링에 멘티로 참여하고 계시는 거죠, 이 협회.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원래 이제 멘토링은 아니었고 사회보건 협회 차원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해보자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장 뭐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게 뭐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는 저변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재능 기부를 하자 해서 이제 저랑 그저 김성태 선생의 아이디어를 내서 그 일단은 실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당초는 이제 사회공헌 사업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같이 해보자. 뭐 필요하다면 협회에서 좀 실비나 이런 거 지원해주고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좀 같이 오버랩이 돼서 그럼 먼저 이제 이 POS 과정 그, 수료하신 분들끼리 한번 좀 이런 공모전이나 이거를 이제 하느라고 서로 모이고 그거를 이제 돌아가면서 퍼실테이터 역할을 하면 그것도 이제 실행 기회가 되니까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지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스타트를 제가 하고 뭐 호응이 있으면 계속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하다가 이제 그만둘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태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가 된 거를 뭐 바쁘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방 잡느라고 하루가 가고 어디? 여기 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사흘 전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뭐 만나가지고 신청서를 오프라인으로 써야 되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데가 없고 온라인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다 써서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처음으로 해봤어요. 저는 이제 써서 제출을 했는데 그래서 뭐 어저께 이제 그저께는 뭔지 하여간 바빠가지고 못했고 어제 아침에 해서 이제 보냈고 중간에 자기가 담당자 아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라고 해서 다시 보냈고 해서 이제 그 우리 회의할 때 그때 이제 확인을 받은 거죠. 담당자는 누구예요? 그 담당자가 이제 있나 봐요. 그죠? 공통으로 쓰는 그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 담당자가 이메일은 비슷하구나. 예, 뭐 YDP 뭐 50 뭐 이런 게 있어요. 센터? 공동포. 예. 그걸로 이제 보냈더니 이제 그거는 그거고 뭐 이제 이 오프라인으로 확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하여간 이것저것 이호연 이제 선생님은 아닌 모양이네. 어? 이호연 선생님은 담당자가 아닌가요? 어저께 그 담당.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기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출을 했거든.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담당자가 아니고 누구한테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예. 뭐가 이렇게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잘 안 돼 있어요. 예. 제가 이것도 그렇지. 하여간 중간에 하여간 메일을 바꾸서 그래서 이제 다시 보냈는데 뭐 받으셨냐 그랬더니 자기가 받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뭐 하여간 쓸 수 있냐 그랬더니 써도 좋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오늘 뭐 많이 올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는데 잠깐만요. 그게 내가 하고 있나? 프로젝트. 하고 있네. 네. 그
일단은 시작을 지난번에도 저 그 멘토링 할 때도 둘이서 했거든요. 둘이서 하다가 그러면 좀 한번 날을 잡아서 뭐 언제 만나서 뭘 해보자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얘기를 온라인으로 하든지 뭐 오프라인에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오셨으니까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공모전 사이트를 이제 그 유영민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그게 이제 여기 그 뭐죠 저 네이버 밴드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제가 올려놨거든요. 네, 거기 가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사이트가 괜찮더라고요. 이 UBT라는 공모전만 이렇게 실리는 사이트예요. 그런 사이트가 네, 있어요.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 이제 올라간 걸 봤나 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뭐 D-58일 뭐 이렇게 쭉 있거든요. 마감이요. 예, 마감이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이제 유영민 선생님이랑 유영민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시죠? 네, 이분입니다. 어저께 여기 계셨던 분 아니야? 아니, 그 한국 로버트 도시에서 부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 주로 강의를 많이 하신대요. 그리고 지금 이제 포실리테이터 양성과정 지난 기수에 이제 수료를 하셨는데 그쪽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실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과정을 이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찾다가 이제 제 과정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분이 이제 제안을 해주신 곡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 그 지원과 관련된 그 부분하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독거노인 부분 있고 또 하나가 열어놨는데 없어졌네. 네. 뭐냐면은 저 마약 근절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아니면은 UET 공모전 대회가 또 마약 퇴치활동 이것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그 독거노인 그것도 무슨 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여기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가 이제 매년 이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모전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뭐 하여간 그 프레젠테이션하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하기가 힘들고 뭐 이제 약간 그 서울시나 뭐 이제 구청에서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거 이제 양식에 따라서 제출하다 하는 거는 그래도 할 만하고 그럴 것 같아서 조금 일단 쉬운 거 위주로 그렇게 이제 서로 아이디어를 모아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UBT 요거를 보면서 이 중에서 골라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제 아까 그 독거노인 그 부분으로 그냥 뭐 해도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제가 보기에 여기 이제 같이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예. 모르지만 예. 그분들이 어떤 또 특기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와 관련이 되는 부분을 하고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그 기왕이면 이제 퍼실리테이션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아닌가?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해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신청을 해보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 그게 뭐죠? 꼭 퍼실리테이션 꼭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다가 우리 공모할까 했을 때에 그거를 퍼실테이션 방식으로 예. 결론을 도출해서 예. 뭐 아이템을 선정하든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모전을 하게 되면 좋죠. 근데 공모전, 좋은데? 예. 공모전 방식이 어차피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제출하면은 이게 실행이라는 부분을 명확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행 실적을 이제 쌓을 수 있는 거죠. 인원이 모이면 네. 네 명 이상만 모이면. 그렇죠. 네. 지난번에 저희가 그때 누구 있으셨죠? 우리 같은 기술, 네. 송은석 대표, 그 다음에 오은재 오은재 학생, 네. 두 분이 있으셨던 거죠? 세 명이 이제 주 멤버였고, 지수고, 네. 이미라 선생님하고, 김태규 선생님. 김태규 선생님이 원래 먼저 하셨던 분이고, 김태규 선생님 아직도 수료 못 하셨어요. 왜요? 첫 번째 1차만, 1주차만 나오면 되는데, 그날 또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못 나왔어. 네 번을 못 치웠구나. 그래서 아직 수료를 못하는 상태고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지금, 아마 좀 참여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멘토링. 밴드에 들어오셨더라고요. 예. 밴드에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정순길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배대섭, 그 함장님, 그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이미라 선생님, 유진희 선생님, 또 누가 있었지? 노승주 선생님이라고. 그 5분이 이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한 차례 정도는 했어요. 이미라 선생님은 준비가 안 됐다고 못하고, 배대섭 선생님하고 정순길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이준희, 유진이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공통의 과제가 아닌 거예요. 처음에 한 거는 하여간 퇴직 후에 이제 그런 뭘 할까 이런 거 위주로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미라 선생님이 이제 보험회사인데 그 보험 설계, 그러니까 보험 계약 부분에서 특히 유의할 점 이런 걸 이제 노출했고, 세 번째 유진희 선생님은 이제 같이 이제 그 공부하는 모임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면 좋을지 그런 걸 갖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세 번 하다가 중도 하차가 됐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명확하게 과제나 이런 목표가 좀 뚜렷해야지 모일 것 같고, 그게 이제 과제가 관심이 있어야겠죠. 각자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몇 번 나오는 게 있어서 약속을 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어요. 각자 또 하고 있는 일정 맞추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제가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우리 공모할 사실 그런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없는 거를 한다 그러면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각자 어떤 관심 분야를 좀 맞춤 분야가 좀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좀 많이 둬야 할까? 지금 현재 자리하고 있는 일이 아무래도 제일 관련이 좀 있으니까 제일 1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2번을 한다 그러면 두 번째는 좀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같이 할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지금 이제 좀 트렌드, 거대한 트렌드, 그러니까 일종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기에 추세에 좀 맞춰서 하면은 좀 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다. 젊은 애들은 지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안 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렇죠.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럼 정부에서도 하여튼 간에 그 노령 시대에 이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뭐 이제 퍼실리테이션이든 뭐든 간에 그쪽 방향을 좀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그거를 하나의 그 매개로 하는 어떤 모임이나 퍼실리테이션.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령화 사회. 그렇죠. 그 고령화 사회도 그렇고 미래 방향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요새 뭐 얘기하는 거 많죠. 뭐 인공지능, 뭐 로봇, 뭐 그런 거일수록 사실은 우리가 개입할 부분이 적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컴퓨터, 그러니까 컴퓨터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직업에서도 사라지고 있으니까 네. 컴퓨터하고 좀 먼 쪽에가 네. 더 낫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게 퍼실리테이션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개선하는 부분.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전에 퍼실리테이션을 잘 모를 텐데 협동조합에다가 협동조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배가 산으로 가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회의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고 가르쳐주면 어떨까? 좀 회의가 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 협동조합원들이 1인 1표이기 때문에 회의하는 방식이라든지 대화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거기 협동조합에다가 제안을 하는 거죠. 전국에 우리 그 회의하는 방식을 알려줄게.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을 알려줄게. 이러면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몇 군데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던데 의사결정이 안 돼서 아니면 뭐 틀린 사람도 많고 저도 저런 게 좀 땡기지 사실 않을까 이제 퍼실리테이션이. 관심이 좀 있는데 사실 이제 또 협동조합을 또 해봤고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소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소통인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어떤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그게 모인 조직이죠. 뭐 이게 이제 협동조합이 되는 조직이니까. 뭐 조직 소통. 그렇죠. 근데 이제 저 부분이 지금 제가 그 참여하고 있는 그 한국 퍼실리테이션 포럼도 사실은 이제 협회나 그 임의단체 성격이 돼서 동일하거든요. 또 퍼실리테이션을 배웠다는 사람도 있고, 주민 세월을 못 가. 이제 그런데 그 실제 회의를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꼭 포스트잇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사실은 회의마다 성격이 좀 내용이 다르잖아요. 오늘 회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그러면 퍼실리테이션이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원리나 접목해서 할 건가. 요거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퍼실리테이션은 따르고 우리 회의도 따르고 이렇게 보통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요 협동조합을 운영을 해보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아니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내가 내 머리를 못 깎고 그럴 수는 있어. 그럴 수 있는데 대신에 다른 사람이 거기서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럼 뭐
뭐 지금 우리가 가능은 해요. 잘 할 수 있는 부분, 뭐 SNS를 통해서 저런 네. 부분을 해주겠다라든지, 네. 뭐 그렇게 그런 거는 하는 지금 것도 말씀하신 게, 그 공모전이나 이거는 방식은 오케이고, 그 네. 공모전의 주제를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한번 골라보자.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어떤 방향을 정하면은 자꾸 그 방향에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같은 뭐 퍼실리테이션 뭐 이걸 하더라도 좀 어떤 그 분야의 전문성, 고령화 시대에 어떤 부분에 이 퍼실리테이션 통해서 아니면 그 대상자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뭐 고령, 그다음에 뭐 협동조합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의 그 타겟팅을 하면 우리가 그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게 되고 그러면 점점 더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경쟁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저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퍼실리테이션은 거기다 적용시키는 거니까 공모전은 이제 우리가 퍼실리테이션 해서 공모전에 어떤 뭘 선정하는 거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런 어떤 조직 간의 소통 같은 거에 어떤 특별한 협동조합은 뭐, 여기, 이렇게 얘가 브랜딩이 된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어떤 뭐 수익하고도 좀 저는 관련이 그렇게 생기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공모전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저는 이제 TFT 성격으로 생각한 거죠. 네, 약간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이게 뭐냐면은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쫙 하는 거야. 네, 근데 공통점은 포실리테이터로서 뭔가 이제 실행 경험이나 이게 필요한 사람. 네, 네. 그렇게 이제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약간 방향성을 갖고, 그렇죠. 그 공모전을 하더라도 조금 비슷한 사람끼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 뭐 그런,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이게 TFT를 원래 좀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 어떤 동기 차원에서 뭐 이렇게 그런 거죠. 뭐 한번 이렇게 성공한 경우가 있으면 그게 사실 또 힘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번 그 분야에 성공하면 그 분야를 또 미개는 있잖아요. 뭐 자신감이 생기니까. 네. 뭐 일단 뭐 저는 뭐 이 공모전에 이제 일단 뭐가 선정이 된다 그러면 그 방면에 그래서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멤버의 성향들을 잘 모르니까 비슷해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뭐 중년 이상들이다 그러면은 이왕 자기 하는 일 플러스 하고자 하는 일도 좀 이게 좀 그 연속성을 갖거나 지속성을 갖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A라는 TFT가 A 공모전에 모였는데 그 다음에 B라는 공모전을 하려고 그래. 근데 A하고 B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그렇지. 그러면 또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할 때마다 조금 지금 헷갈릴 수가 있는 거지. 협동조합 관련해서 지금 키워드로 넣어서 찾아봤거든요. 많기는 많은데 내용이 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건지는 모르겠고. 아마 저거는 이런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요. 노년층 의사소통 중심 아이디어 저런 거 괜찮네. 그렇죠. 저런 게 딱 되는 거죠. 협동조합은 제가 보기에는 지났는데 협동조합은 어떻게 보면 공모전하고 관계가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저거는 그냥 우리가 우리 협동조합 이런 거 서비스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공모하고는 관계없이. 이런 건 가능하겠죠. 이건 모집이네. 기자단이네. 모집이니까.
거죠. 뭔가 이게 주로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게 또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그 사회공헌하고 이렇게 연결짓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아이디어를 주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주는 거 자체가 약간 사업화하기가 나중에라도 필요한 것 같고, 그, 혹은 뭐 이제 그거를 하면서 뭐 실행까지 하면은 더 좋잖아요. 네. 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사회공헌 관련해서 찾아보자 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마침 이번에 이제 이거 한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제가 설명드리는 여기 미래 아이디어 상에서 미래 에셋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은 지금 이거를 그 공문을 내보낸 데가 어디냐면은 제가 다 모아놨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상,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장상, 그 다음에 미래 생명보험 주식회사, 미래 아이디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 개 상이니까 뭐 지금 네 개네요, 그렇죠? 뭐 인원은 조금 달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 미래에셋 생명보험 주에 그 약간 사회공헌 그 아이템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한번 테스트할 겸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어디서 봤냐? 그러니까 정하게 돼 있어. 여기 있죠. 독거노인과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 사회공헌 사업 아이디어.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독거노인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모전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 무슨 기관이겠죠. 그리고 그 제출하는 요 이제 신청서를 보니까 만만한 거지. 그냥 글자를 써서 되고 이건 잘 모르겠어요. 사업계획서가 보니까 작성 방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좀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무슨 일을 하는지 조금 같이 확인을 해보고 그 중에서 독거노인 관련해서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결국에는 이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하여간 이렇게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일단 저희가 도출을 하는 거는 그래도 저희들은 보면은 이제 퍼실리테이션 포럼에서 이런 걸 해도 아이디어들은 잘 내세요. 그 아이디어가 뭐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적절한 것 같은 생각은 좀 듭니다. 저게 언제까지예요? 10월 14일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 예, 그래서 이제 독거노인센터?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인데
그래서 요 관련된 자료를 다 여기다 공유했어요. 이 공모전 안에. 하고, 여기 보면은 10월 14일로 이제 돼 있고, 뭐, 결국에는 아이디어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해서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함에 있어서 뭐 원칙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이제 회의를 계속 하려면은, 물론 이제 사람들 부분은 결국에는 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를테면 지금 퍼실리테이트 양성 과정을 수료했어. 그 사람들은 이제 퍼실리테이션을 한번 해보는 실행 경험 측면에서 괜찮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뭐 그냥 관심 있는 사람, 또는 뭐 하여간 주제에 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신 이제 그러면은 나오다가 안 나오다 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제 그 어떤 프로젝트마다 회비를 걷어서 뭘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요자 아닌 사람들도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이디어를 모으는 건데, 네.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모여야 되니까, 예. 뭔가 이렇게 메리트? 네. 아, 어떤 게 될 수 있는지 모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이게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기 오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바쁘단 말이지. 네. 나름대로 이제 하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여기 오게 하려면 네. 사실 이게 동기 부분이 참 이제 뭐든지 어려워. 어떻게 그걸 하느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공모전에 들어가는 뭐 우리가 뭐 모였을 때 이제 뭐 하다못해 뭐 회비를 뭐 거둘 수는 있죠. 뭐 한번 모일 때뭐 네. 식사도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하니까 뭐 예를 들면 10,000원씩 걸었다 쳐. 그러고 나서 뭐 하여튼 공모전에 응모를 했는데 네. 뭐 안 됐으면 빵이고 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네. 거고 돼서 뭐 공모전 상이 나왔어. 네. 그러면 참가한 사람들이 뭐 네. n분의 1을 하든지 아니면 뭐 기여도에 따라서 뭐 하든지 하여튼 그 참가한 사람들한테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있게끔 이 정도는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뭐죠? 아무것도 없으면은 우선순위가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 뭐 온라인도 그렇지만 아무튼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그 배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아요. 이제 참여하신 분들인데 배분을 어떻게 할 건가는 조금 이제 숙제지만 기본적으로 하여간 투입한 시간만큼 저는 뭐 이제 그 기여한 만큼 이거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배분 룰이나 이런 거는 뭐 하여간 뭐 반대로 이제 그러면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쓰는 거 많이 쓰시죠. 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한국 퍼실리테이션 포럼에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신청하려면 또 이제 그 포럼이 단체 이런 걸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얘기는 했는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제 관심은 별로 없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인증 퍼실리테이터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 또 공모전이라고 하니까 약간 부담도 되고. 그래서 정확히는 뭐 제가 잘 알린 거는 아닌데 어쨌든 오늘 보니까 뭐 그래도 누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왔었어요. 유영민 선생님이 얘기를 하기를 뭐, 그러니까 그 제출하는 약간 좀 뭐랄까, 그 주체라고 할까요? 그게 있어야 좀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포럼을 한번 주체로 생각해보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니 제가 또 주체가 돼야겠죠. 센터 이름 또는 이제 이게 보면은 대부분 개인 이름으로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모였을 때 요 주제에 대해서 더 애착이 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 그분 이름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참석자는 조금 이렇게 범위를 넓히고 기본적으로 하여간 뭐 공모해서 뭐 상금을 받으면 나눠 갖는 걸로. 근데 나누는 룰은 한번 생각을 해야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된 다음에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된 다음에 하면은 잘못하면 저게 무슨 복권 당첨되듯이 그건 아니지만 된 다음에 오히려 안주가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정해놔야지. 네. 배분 규칙을 어떻게 하시나요? 규칙은 뭐라 그럴까 시간 할애를 좀 많이 한 사람은 많이 가야 되지 않겠냐. 시간에 지금 사실 정량을 떠나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이거는 어떠세요? 일단 첫 번째 50%는 n분의 1. 그다음에 이번 나머지 50%는 뭐 일단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기호도. 뭐 이렇게는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가중치를 주는 거. 이를테면 세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에 3, 여기에 2, 여기에 2. 그걸 그렇게 해서 50%를 배분합니다. 그런 건 어떠세요? 순위를 뭘로 순위는 서로 이제 투표에서 결정을 하고 있어요. 서로 이제 뭐 그냥 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논의에 의해서 나중에라도 순서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다. 그럼 뭐 2순위가 1순위 있겠지. 뭐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거야 이제 순위를 정한다 뭐 이런 정도로만 합의를 해놓으면 지금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요 50% 50%는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협동조합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참여도를 높이려니까 일단은 기본으로 가져가는 게 있어야 돼. 근데 너무 그것만 해주면은 사람들이 기여를 안 해. 그래서 한 50%를 이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준다. 이 방식. 전혀 없는 방식은 아니에요. 배분 규칙은 뭐 그냥. 배분해 주는 그러니까 저희는 한번 협동조합에서 제안서 쓰고 뭐 공모사업 되고 이걸 한번 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부적으로 한번 퍼실리테이션 했었어요. 저도 이제 참여자로 그냥 가고 저희 이제 조합원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성태 선배는 뭐 이렇게 퍼실리테이터로 해서 한번 이제 배부를 정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끝나기 전에 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상금으로 그냥 나올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정하죠. 그 신청자 이름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저기 1순위자로 1순위자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담스러운 건가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신청자? 네.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럼 만약에 공모전 됐다 그러면 자기 어떤 커리어에 이런 공모전에 됐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데 나오면 좋은 줄 알지 나쁠 거는 없다고요. 그래서 백강선 선생님이 신청자로 아니야. 내 과연 네. 기여를 1순위로 기여를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 의문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좋긴 하지만 그만큼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럼 뭐 어느 정도 이제 이슈는 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신청 주제는 그냥 저걸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뭐 대로 한번 해보죠. 뭐. 공모전하고 그다음에 다음번에 또 할 때 그 주제 선정은 좀 되도록이면 이제 저기 내에서 네. 정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죠. 그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일정이거든요. 네. 일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지금 참석 못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가능성이 있는 분은 그자들지. 가능성이 있는 분은 지금 오늘 전화 잠깐 했던 이제는 주로 이제 저 독서 토론 쪽 그쪽을 하고 계시고, 예, 예, 그리고 저 약간 그 공공기관 쪽, 뭐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일을 하세요. 저한테 뭐 오산 쪽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뭐그 일거리를 좀 맡았는데 이제 그 뭐 하여간 퍼실테이션 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분이 계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대석 선배는 해군 함장 출신이신데 지금 LIG에 근무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험 말고 LIG가 보험은 그게 방산업체. 아, 저게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LIG도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뭐 약간 이제 그 일이 그렇게 재미는 없나 봐요. 그래서 좀 명예퇴직도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퍼실테이션은 이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세요. 그럼 뭐 저희야 뭐 함장하셨으니까 잘하고 아 예.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정수기 선생님 보셨죠? 정정기 선생님. 누구시나? 이분은 이제 지금 한국 퍼실테이션 포럼에 화요 포럼이 있거든요. 토요일 날 아침에 7시부터 9시. 아, 네, 거기에 계속 나오는 거의 고정 멤버예요. 이제. 그리고 이 두 분은 지금 인증받기 위해서 이번 올해 그렇게 시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나오고, 그리고 우리 저 멘토링이 있어요. 두 분 다. 그리고 오실 만한 분이 그 유용민 선생님이 제안을 했으니까 좀 오실 것 같고 또 동미란 선생님하고 역시 이제 그 멘토링 프로그램에 있는 분들 그 정도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새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다는 차원에서는 노승주 선생님은 조금 미지수고 그냥 저 농어촌 퍼실리테이터 양성원 저 이번에 합격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쪽에 더 관심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아까 유진이 선생님 그다음에 이미라 선생님 다 나온다는 아니고 관심을 가질 만한 후보라는 거지. 그 저기는 저분들 플러스 네. 교육이 있으시잖아요. 네. 교육 하시잖아요. 네. 교육생들은 어떠세요? 교육생들은 하면 좋은데 약간은 조금 다른 약간 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좀 학습 과정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서 약간 네트워킹보다는 그냥 일단 배워서 내 걸 쓰겠다.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들어오신 분 중에 정문식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삼성전자 연구개발 쪽에 팀장을 맡았나 봐요. 그 팀장을 갑자기 맡다 보니까 이 뒤에도 이렇게 좀 챙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과정을 찾다가 이제 이 과정을 들어온 분이라서 뭘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송은석 대표도 비슷하죠. 네.
아니, 수업 시간에 어떤 아이디어 노출 할 때 이거를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수업 시간에, 자, 우리 이제 공모전이 떴습니다. 어떤, 공모전에, 을 우리가 나가면 좋을까요? 해가지고, 아이디어 도출은 저거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진짜 되면 당신들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 같이 할 수도 있죠. 아, 그것도 괜찮네. 저분들이 시간 내기 어려울 수도 있고, 네. 후보이시기는 하지만, 100%는 아니지만, 일단 이분들은 교육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어차피 그거를 활용해서 적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지금 몇 기지? 40. 교육기관에서 주제를 공모전 해가지고,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는 거죠. 이제 노인, 아까 그거를 딱 주고, 어떤 걸 하면 좋겠느냐. 그런 방법이요.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제시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와서 그걸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합의를 하는 게 제가 끌어가기엔 좋죠. 그게 아니라 제가 제시하면은 참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객관적으로. 일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약간 좀 정이 필요하지. 뭔가 이렇게 좀 전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이미라 선생님이 내가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일요일 날 나오실 만한 선생님한테 미리 사전에 저분들도 여기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가능할 것 같죠. 그러면은 제가 내기는 조금 저는 대표님 내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게 아이디어 하는 것이 도출하는 저하니까 도출하는 방법을 익히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은 맞는데 이 주제가 사실 주제가 이제 관심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시 일정으로 돌아가서 항상 어려운 거예요 일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타겟이 10월 14일이요? 예. 한 2주 정도 남은 거죠. 10월 14일이 아마 14일, 금요일일 거예요. 2주 후. 그래서 제가 네. 저분들을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4일이면 두 번은 하지 않을까. 풀로. 한 번은 풀 하겠지. 한 번은 퍼실리테이션이 뭔가 소개하는 거니까. 두 번째 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 도출까지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되지. 그러면은 예. 일단은 예. 10월 2일, 10월 이렇게 한번 좀. 예. 10월 2일, 10월 9일 예. 그죠? 그렇죠. 그 9일까지는 도출하면 나도 싹딱 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조금 보이네요. 하려를 하면. 그럼 그렇고. 네. 또 일정. 가능한 일정. 몇 번이나 가능할까요? 몇 번 정도 해야지. 아까. 더 디테일하게 쓰는 거 빼고. 한 두 번? 지금 보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미리 이제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구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 노출을 이제 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구체적이어서 앞에 게 또 이제 나와야지 뒤에 게 나온다. 이런 거는 힘들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약간 모델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게 보면 조금 새로울 것 같다.
이런 거 정도까지는 일단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공모전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참신한 걸 바랄까? 아니면 실행 가능한 걸 바랄까? 뭐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 평가하는 점수는 다 있겠지. 우리도 나중에 결론을 낼 때 그 평가성의 실행 가능성과 저는 요거를 타겟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그 사회공헌사가 사회공헌사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우리 모여서 이렇게 할 때 더 이제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관심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 생명보험회사의 입장이라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자기네 이제 사업 아이템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SNS 홍보 자체도 사실 이런 형태잖아요. 약간 이제 공익적인 부분을 내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무료 프로젝트나 하든지 뭐 이렇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데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거잖아요. 결국 모델이 사회공헌 사업하고 비슷하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좀 더 가지실 것 같아서 뭐 그건 제 생각이고요. 1점, 2번 정도? 2번 정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결론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이제 저기 맡겼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그게 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거죠? 온라인이죠. 온라인으로 14일까지? 14일까지? 또 계산해야 되겠네. 네. 13일 날 완성한다고 14일 날 몇 시까지인지 모르겠어요. 24시.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 이메일 접수고 24시까지. 24시까지 돼 있고 그날까지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뭐 밤 6시까지 12시지 아니에요? 뭐. 6시까지 아니에요? 네? 6시까지 아니에요? 저게 제가 보기에 네. 14일까지 마감해놓고 15일 날 12시 이전까지 들어온 거는 14일까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쭉뭐 파일을 이제 챙겨가지고 이거 보면 17일부터 심사평가를 하니까 3일 동안 심사평가 뭐 저거 없나? 그들 기준? 그건 없는 것 같은데 못 봤어요. 사업 공모 신청 사업 개요 사업 예, 계획서 저 아까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15페이지짜리 아까 위에 보니까 15페이지 이게 다예요? 아니야 좀 전에 지금 그 파일이요. 이거 안내서? 안내서에 이게 아까 공문이고 PDF로 된 이게 그거고 거기 위에 보면은 양이 몇 페이지라고 돼 있던데 좀 전에 보니까 페이지가 있었어요? 사업계획서 15장이니까 근데 사업계획서 저게 아까 그 사업 개요는 폼이 저게 사업 계획서인가요? 네, 이게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은 전체 작성한 부분만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써달라는 거. 그렇죠. 파랗게 된 거. 네, 이게 사업 계획서. 저거 15장 이내. 네. 15장 이내에도 그 14선을 만들어 놔야지. 네. 저게 문제가 되겠네. 그쪽이 근데 이제 저 아이디어가 많고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디어를 모델을 정하고 그 모델을 실행하는 방안 이게 아이디어가 더 필요한 거죠. 아이디어 발상까지
그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 쓸 게 생기는 거죠. 실행 계획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들어가는 정보를 포실리테이션을 통해서 끌어내는 게 이제 저희들 모임 내용이겠죠. 그러면 뭐 몇 번 정도? 이건 호출.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갑자기 거기서 나타나. 사실 앞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아시나요? 반갑습니다. 백관동이라고 합니다. 김성태. 네. 김성태 CPF. 저건 저 코치. 하시고 저희 QS 과정. 저는 첫째예요. 그 우리 저 메카닉 프로그램 지금 하고 계시죠? 누구시죠? 유영만. 아 유영만 대표님. 아 예. 대표님이세요? 네. 지금 논의하고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혹시 내용 보고 오셨나요? 아니,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이 공모전을 한번 우리가 이 퍼실리테이터 인증은 이제 좀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돌아가면서 하면서 작품을 내서 신청하는 걸로 하자. 이게 이제 지난번 온라인 퍼실리테이션 하면서 좀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어요. 그분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공모전을 쳤는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 독거노인 뭐 지원 방안 이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사이트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걸로 지금 진행을 할까 그러고요. 근데 이제 공모전이 내용이 많으니까 너무 다양하게 이것저것 하면은 이제 모이는 사람이 좀 어떤 때는 이런 사람, 어떤 때는 저런 사람 이렇게 모일 수 있으니까 좀 방향성 갖고 하자. 오늘 오래 하다 보면 전문성이 되지 않겠나 해서 나오는 게 향후 방향, 고령화 사회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 아니라 컴퓨터가 먼저 그런 쪽 또는 사람 간의 관계 개선, 조직 내 소통, 특히 협동조합 뭐 우리 김성태 선생님 그때 그 스마트 협동조합 그 배부를 그 퍼실리테이션 해줬어요. 네. 어쨌든 그런 이제 회의 방식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 뭐 이런 주제가 나오면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혹시 공모전에서 혹시라도 이제 당첨이 되면 상금이 있는데 상금에 대한 배분율은 제가 그냥 제안을 했는데 50%는 n분의 1로 하고 50%는 순위를 한번 매겨보자. 그래서 그 거꾸로 이렇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50% 내서 이제 나눠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동의해 주셔도 일단 그렇게 정해졌고요. 그리고 1순위자한테는 조금 이제 혜택을 준다면 신청자가 이름, 신청해야 이제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주장하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지금 하나 아이디어가 추가로 나온 거는 기간이 짧으니까 우리 POS 과정 또 10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뭐 별로 이렇게 지원자는 없는데 신청이 없는데 교육기간 내에 이 주제를 공모전을 해서 아이디어를 조금 추가로 하면은 나중에 모이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아마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이 제가 보기엔 이미라 선생님이나 아니면 정수기 선생님일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대충 아시죠? 아시는 분들이 있고 모르는 분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언제 만날 거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분량을 보니까 사업계획서 15페이지 정도 쓰는데 지금 요 양식 지금 보건복지부사나 좀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이게 나왔어요. 신청서 쓰고 사업기획 한 장도 쓰고 사업계획서가 15장 이내로 쓰게 되어 있는데 사업명, 사업의 필요성, 그다음에 서비스 지역, 그다음 사업의 목표, 사업의 내용,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 진행 일정, 지역 차원의 지역자원 활용 방안,
예산 계획. 예산의 한도나 이런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드린 거.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채우다 보면 6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저거만 하면 몇 장이 지금 이걸 조상 7페이지하고 이게 몇 페이지죠? 이게 그건 몇 페이지야? 7쪽 1페이지인가? 페이지가 없어. 그걸 클릭해보세요. 그냥 그냥 톡 쳐보세요. 근데 안 나오네. 하단에 우측하다? 우측하다니 뭐가 있어? 한 왼쪽 왼쪽. 왼쪽으로 되죠. 여기 왼쪽이요. 이쪽이네. 무슨, 뭐가 이렇게 있지? 이상하네. 여기, 저게 있는데, 밑에 페이지에 있어. 아니면 옆 이게 1부터니까, 있죠. 1부터 7이니까 7페이지. 그러면 약간 저걸 뻔히게 뭐가 이게 좀 다르게 해놨나 봐, 쪽으로. 그럼 세 개를 다르게. 그래서 7-1쪽이니까 이게 처음이고, 맨 끝이 7쪽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쪽이네? 아니, 끝에 저기 한번 스크롤바 한번 눌러보세요. 위에, 조금 더 위에. 그쭉 눌러. 그 페이지 좀 하잖아요. 오쪽. 오쪽 봐요. 아, 다시 장인 것도. 그리고 이게 1쪽이고, 다시 2쪽, 1쪽. 그 상당 앞에 붙어 있는 거. 총 7장인데. 총 7장인데, 뒤에 5장이네. 네. 세 되게 개를 복잡하게 돼 있네. 네? 세 개를 풀려야 돼. 네, 세 개를 풀리더니. 그러면 뭐, 4번 아까 생각할 때, 뭐, 퍼스테이션 사이클도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거든요. 먼저 약간 모델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거를 실행 계획. 주로 사업 계획에서는 이게 많이 들어가요. 이 모델 찾는데 한 번, 그다음에 사업 계획, 실행 계획 하는데 한 4번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14일까지 4번 만나고, 뭐, 그거 쓸래요. 14일. 그러면 이건 한번 누리네요, 사실. 그렇죠. 2번 할 때, 2번 정도밖에 안 돼요. 아이디어만 나오는 정도. 혹시 그가 주제로 선택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의 도출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4번 얘기하신 거. 그냥 내용 찍는 거야. 그냥 그렇죠. 그럼 어쨌든 그러면 일정을 한번 정해볼까요? 가능하신 분죠. 저녁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게 되면 다 저렇게 모이시려고 그러면 예. 낮에는 뭐 일하실 것 같은데 네. 저녁 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능한 요일이 제일 바쁘시니까. 월요일은 안 되시죠, 그렇죠? 월요일은 똑같이 안 되니까 좀 다행이고. 월요일은 안 되고 네. 아 내년 10월 달에 하여튼 뭐 지방 갈 일은 있는데 하여튼 잠깐만요. 저녁 때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화수 먹고 네. 우리 안 되는 월요일은 안 된다고. 되는 날은 없어요. 안 되는 날은 안 되는 날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화요일이 조금 더 자유롭겠다. 지금 보고 봐서 특별히 안 되는 날은 없어요. 오늘 수요일이죠? 네. 목요일에 또 무슨 뭐지? 뭐 팀장. 내일 모이시나요? 내일이 목요일이죠? 네. 내일 모레서 목요일날 월목이 화수하면 어떨까요? 화수는 괜찮아요. 화수 괜찮으시겠어요? 저 이번 주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이번 주 금요일은 어떠세요? 내일, 모레. 30일 날은 제가 좀 다른 일정이 있어요. 화요일날 내가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평택시 뭐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화수로 일단 할까요? 4번을 생각하시고 되는 걸 한번 해보죠. 화수가 며칠이죠? 다음 주? 다음 주요? 10월 10월 4일이죠. 14일인가? 그다음에 10월 5일, 수요일 수요일 그다음에 10월 11일, 11, 12. 10월 12일. 저도 일정을 가는 일정이 제일 어려워요. 선천도. 지금 3일날 뭐 있을 것 같아요. 그 통택시 관련해서. 4일로 정할까요? 두 분은 되세요? 4일날이? 네. 4일날 괜찮아요. 여기가 우리 백강덕분 내려가고 유성분. 그다음에 10월 5일. 10월 5일 되세요? 괜찮아요. 네. 김성태 선생님, 백강덕분 네. 내려도 되고 이상훈도 되고. 그다음에 10월 11일. 전 다들 다 된다. 11일? 예. 11일이 제가 부산 가요. 부산에 가서 했는데 김기가 되고 10월 12일 수요일 날 12일도 부산 있으세요? 부산에서 오시는 거 아니고? 오는데 네. 저녁 저녁에 타고 오세요? 와요. 그러면은 10월 12일은 11월 12일은 좀 다른 날짜로 꼭 가시죠. 뭐 금요일날 제출해야 되는데 아니면 월목으로 하시든지. 월 10일하고 13일 월요일 힘들고 월요일 안 되시다 그랬죠? 다음 주가 없네. 13. 13일 하루 되시는 거 아닙니까? 토요일은 어떠세요? 며칠? 10월 며칠이지? 토요일 뭐 하시잖아요. 토요일날 10월 8일날 토요일 안 하시는 거예요? 10월 8일인가? 8일 그럼 안 되구나 10월 8일이니까 10월 8일이면 뭐 토요일이 딱 그거 하나뿐이 없는데 10월 2일이라고. 그러면 앞에 날짜 좀 어떠세요? 10월 2일? 10월 2일이나 10월 2, 네? 10월 1일이나 10월 1일은 제가 그 점심 때 결혼식이 있어서 일단 10월 3일은 오후에는 어떠세요? 괜찮을까요? 10월 3일 10월 3일은 저기 10월 월요일이죠. 3일이 개천절 월요일인데 제가 저녁에. 저녁에는 될 것 같아요. 10월 3일이 아니고 10월 3일로 하죠. 장소대가 돼요. 거기서 하죠. 여기는 안 돼요. 저쪽 장현창업센터는 휴일에도 가능하니까. 아니면 저 창조기업부리 혁신센터인가요? 강원에 네. 네. 그런 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저 KT에서 그때 KT 건물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그러면 10월 12일은 좀 어려운 걸로 보고 한다면은 저하고 김 선생님하고 한번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제외를 시킨다면은 어디부터 제외시키는 게 좋을까요?
때는 안 되시는데요. 10월 4일이요? 네. 그날 잡아놨어요. 사람이 컨택 4일날 조금 일찍 하신다고. 집에 가는 거 몇 시? 뭐, 4시나? 화요일. 화요일이. 아, 저녁 때 일이 있으시다고요? 저녁에 저 평택 그거 설계해서 서로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조금 일찍 있는데 4시? 4시? 저녁 4시에 컨택 가능하세요? 4시에 가지고. 몇 시에 가시는데? 평택 모임 7시 어디에서? 강남. 2시간 정도 네. 시간이 네. 없잖아요. 네. 2시간 되죠. 그럼 뭐, 아니 조금 더 일찍 하시면 돼요. 지금 저쪽 모임 이번 주 토요일에 그럼 저 모임 POS 과정에 이번 토요일에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얘기했더니 안 되신다고. 결국 그럼 이게 그냥 바로 이걸 다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POS 과정을 가지고 이거 없고 이제. 아니죠. 여기 10월 2일 날, 10월 2일 날, 그 다음에 10월 9일인가요? 두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여기에 합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가능성을 보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오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0월 3일, 4일이 연달아 있으니까 4일 거 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3일, 5일, 11일, 5일, 11일. 3일, 5일, 11일도 하시는 거로. 하나가 그 전에 4일은 4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는 뭐 당시 정한 건 없었어요. 아, 그럼 그냥 쉽게 당시 정한 건 없었으니까. 요거 빼고, 3일, 5일, 11일 하고요. 이렇게 빼는 거죠. 네. 상황이 되면 추가로 이제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하든가. 예. 그 시간은 10월 3일이 똑같이 하죠. 뭐. 어떻게 할까요? 10월 3일이 무슨 일이죠? 월요일이죠. 쉬는 날이에요. 네. 빨간 날. 그런 날이니까. 빨간 날인데, 제가 2일하고 3일 1박 2일로 어디 갔다가 와. 그래서 오후에 서울에 한 3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저녁에 한 시에 조금 쉬시고. 네. 19시? 근데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겠다. 저 때문에 또. 19시, 18시로 할까요? 18시로 하죠. 네. 18시에서 2시간, 20시. 5는 작년 작업센터로. 그 다음에 10월 5일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여기에서 하고 18시 30분에서 20시 30분. 이거는 이제 영국 11일도 여기서 하죠. 11일이 무슨 화요일이네. 화요일 18시 30분에서 20시 30분. 어려운 얘기가 끝났고. 그 역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들이 있을까요? 1순위, 2순위, 3순위 있습니다. 지금 공모전이 사실 우리가 목숨 걸고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하여간 논의를 트라이를 통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약간 좀 균등하게 하는데 퍼실리테이터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지, 이제 이를테면 연습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인증하신 분 말고, 나머지 수료하신 분 위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이거 할 거면 토요 다 까먹어서 토요 지금 그러면 10월 3일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무슨 해볼까 해요. 뭐, 무슨 게임도 하고 그냥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백 선생님이 하시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혹시 이제 다른 분 참여하시는 걸로 봐서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푸시가 돼야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한 번만 정해놓죠. 키로 3일 막바로 막 갔다가 와서 정신은 없겠는데. 그 전에 해야지. 네? 그 전에 해야지 당연히 준비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첫날부터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무리고요. 그렇죠. 잘 모르니까. 그래서 백 선생님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경제로. 언제로? 당연히 맞췄네. 지나가다가 기는 건 아니에요. 지나가다 여기 지나가다 되게 코스가 아니야. 어디신데? 아, 저 신촌이에요. 그 신촌으로 거기 신촌이 아니라 어디 공덕도? 네. 그쪽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이제 캠퍼스가. 캠퍼스가 세워진다고. 네. 저기 본정도? 저기 세워진 그 지역적. 맞아요. 아, 그럼 그게 또 어딜 가요? 거기서 가까워요. 그 산울역 가면 울산을 갔잖아. 울산이요? 네. 산울역 가려면 갈지도 몰랐네. 그다음에 관광관리공단도 내려가고 지금 내가 그때 캠퍼스 꾸미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가까워요. 운동역에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히려 저기 삼성역에서 장문창업센터가 더 가까워요. 그쪽으로 갈까 지금 또 우리는 계속 떠돌이로 여기 조금 있다 또 그쪽으로 가고. 캠퍼스니까 거기가 1년만 자리 잡아도 되겠네. 거기가 메인이래도 왜 이제. 그렇죠. 근데 보니까 저 서부 캠퍼스 그때 은평구 있잖아요. 거기는 보니까 우리들이 할 여지가 별로 없더라고. 거기서 다 운영을 해요. 어저께 며칠 전인가 며칠 전에 전동석 씨 예.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서부 캠퍼스에서 커뮤니티를 공모를 하는데요. 약간의 비용 지원을 하는데 자기가 퍼실리테이션 모임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이름 좀 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퍼실리테이션 하는 애들 이름 뭐 해라. 어저께 제가 보수교육 받으러 갔잖아요. 서부 캠퍼스에 보수교육 받으러 하더라 것이. 취업 지원 예, 취업 지원. 간다고 그러는데 이 친구 거기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저께 남아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시간 한두 시간 있다가. 예. 근데 문자가 들어왔어요. 오늘 인터뷰가 있는데 퍼실리티에서 질문을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들어주고 이거에 대한 답을 좀 달라는 거예요. 오늘 4시에 되는 거야. 아까 나가서 4시에는 거기 가 있으니까 오늘 쳐다보자. 나가고 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퍼실리테이션 포럼 여기 주변 사람 한 5명을 끌려가지고 말 그대로 퍼실리테이션 포럼입니다. 등록을 했고 어저께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할 때 제가 뒤에서 배석을 했고 내용은 그거예요. 자기들 동아리에서 퍼실리테이션을 이거 하는데 외부에 강사를 불러다가 강사 쳐요. 그러다가 강사님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한 달에 3번인가 4번을 모임을 갖고 그 다과비하고 강사료를 지원받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하나 만들어주는 분위기는 거의 막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쪽에서 잘하잖아요. 지금 그쪽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될 것 같은 분위기 거기서 끝까지 가봐야 돼.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되겠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거기도 활용해 주세요. 우리 수대를 좀 해가지고 아이디어만 내면 되니까. 여기 아까 삼석자를 수료자뿐만 아니라 이 퍼실리테이션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도 이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정했거든요. 지금 저 고령화 사회 비용 것 쪽에 나왔는데 지금 어저께 똑같은 얘기가 있었던 게 그 취업 지원까지 50% SOC는 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특성화고등학교로 가서 취업을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데 그쪽 부분을 역량 강화를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비슷한 프로그램도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 누구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50 플러스 대상으로. 50 플러스 대상으로? 아, 근데 거기 건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니어들 대상으로. 신인들. 사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40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 50세. 아, 그 50 플러스인데, 실제로 여기 이제 회원가입 참여하는 회원은 아, 40세 예, 예. 이상.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40세, 무슨 여기서 무슨 뭐 강좌를 개설했다 그럴 때, 가능하죠. 참여하시는 분이 40세 이상이면, 네. 참여자로서는 가능하고, 아마 주체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할 거 다 한 것 같거든요. 혹시 모자라는 사항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음에 퍼실리테이션 해야 되니까. 다음에 컨설테이션 할 때 머리가 하얘. 주제가 뭐가 되는 거야, 아젠다가? 주제가 어차피 뭐 하는 거는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이디어를 요 한 번 있잖아요. 요 한 번은 모델. 약간 좀 이제 차별화되는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델을 갖고 여기서는 이거 전개. 어떻게 실행 계획 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델이 뭐예요? 아, 제가 어저께 잠깐 얘기한 것처럼 구독사 그 부분을 조금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흔한 아이디어로 여기 뭐 하여간 뭐 팔찌를 차게 해서 그 사람의 뭐 하여간 움직임이나 뭐 이런 게 서로 이렇게 감지가 돼서 뭐 하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그런 걸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그 종합지원센터인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그저 미래 에셋 거기 저 사회보험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약간 그걸 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나는 어디를 뭐 이제 타겟으로 한다는 거를. 근데 그러면은 이를테면 생명보험 회사에서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돌려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일자리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보호의 대상으로 접근을 해서 뭐 구독사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하여간 죽음을 이제 뭔가 좀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뭐 누가 참여해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좀 사회적으로 뭐 좋겠다. 자기네들 이제 좀 홍보도 돼야 되고. 그렇죠. 저희는 지금 아이디어만 주는 거니까 우리가 돈 낼 일은 없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될지 이제 감이 드신 것 같아요. 안 되지만 안 돼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대답을 예, 예. 항상 동경력이 돼서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저번 사진 찍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또 킬 줄을 몰라가지고 한참 헤맸어요. 여기서 맞죠? 그랬더니 뭐냐 하면 이거야. 이거였어. 거기 있어요? 이거를 지난번에 리모컨으로 키고 있었는데. 올라가야겠는데. 뭐가 나. 안 올라가는. 거기 있잖아요. 꼭 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멋있지 않다. 오, 저게 아직 안 꺼졌는데? 모니터가 안 꺼졌어요. 여기가 더? 저런 게 다 있어. 다시 한번 내려보실래요? 하나. 꺼졌습니다. 이제 꺼졌어. 잠깐만요.
파사 보고서 주세요. 지금 막 쓰고 있었어. 9월 30일 날 내가 화성 가는 날이잖아. 아, 그래? 그날 화성하려니까 시간이 몇 년씩 안 나. 이거는 그거 건수가 어떻게 봤어? 지금 뭐 저기 뭐야 회장님하고 네. 송 박사님만 들어왔어. 나머지 분들은 아직 생각을 안 하시네. 저도 지금 막 쓰기 시작했는데. 이정우 씨 떨어뜨린 사람. 그분 지금 간신히 하나 썼는데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9월 30일까지는 다 본인들한테 넘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안 꺼지겠지? 그거야? 상관없어. 안 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건 아닌데? 이거 아닌데? 수요일 날은 18시 30분부터 예. 저 장소 예약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말고 여기 이거는 저기 작년. 3일이 네,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은 여기 안 하거든요. 또 하나. 박찬 씨한테요. 네. 강사용 규제. 아 예. 그거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규제를 있지 않습니까? 강사용이라고 딱 나가서 안 하셨어요. 강세웅이라고 안 했죠. 근데 그거는 이해할 텐데. 아니고. 이거? 다행이고. 나중에 봐도 송박사님 그걸 못 돌리겠어요. 거기는 강사용 규제를 줘야 되는데 안 주라는 거죠. 보셨어요? 네. 잘하실 거예요. 진짜 키가 크시니까.